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인지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윤규 변호사님의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 책을 읽어보고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공유해보는 영상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공부법 책을 많이 읽으면서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뭐 이윤규 변호사님 책도 여러 번 읽으면서 저도 이제 학원에서 학원 현장에서 이제 수험생들 상담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수험생들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수험 상담하면서 경험했던 내용 바탕으로 공부법 책을 읽어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새롭게 와닿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이 좀 공유해보고 싶은 부분은 자신에게 맞는 횟수를 찾아라. 자,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통적으로 해독이라고 하면 공부의 전반적인 과정, 즉 인풋과 아웃풋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그보다 범위를 좁혀 생각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해, 정리, 암기 3단계로 이루어지는 인풋에서 암기 단계의 암기를 강화할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이 좁은 의미의 회독은 보통 시험 한 달 또는 2달 전 마무리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시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841 회독법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한 과목을 8일간, 4일간, 2일간, 1일간 반복해 책을 총 4번 읽는 공부다. 단 하나의 과목만 읽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도 번갈아가며 읽는다. 회독을 하다 보면 내가 외운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게 되는데 못외운 부분이 있다면 재학습의 과정을 반복하기도 한다. 사실 제가 이윤 변호사님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전효진 선생님 841 공부법 나와가지고 약간 좀 세계관이 두 개가 딱 충돌돼가지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회독법의 성패는 기간 설정과 그것을 충실히 따르느냐로 좌우된다. 개인적으로 841은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고 본다. 보통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431 또는 421을 쓴다. 물론 이런 기간 설정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게 아니고 탄력성 있게 해야 한다. 가령 민법의 경우 형법에 비해 3배 정도 양이 많은데 똑같이 4일 안에 정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마무리 과정에서 이해도와 공부 정도, 분량에 따라 차등을 두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무리 과정에서 이해도와 공부 정도, 분량에 따라 차등을 두며 횟수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그런 방법이 모든 합격 수기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자,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회독만 했을 때 생기는 참사. 자,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회독법의 원리와 사용 방법, 사용 시기를 명확히 의식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회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테면 공부의 초입부터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될 841을 쓴다든지 한 과목을 대상으로 총 4번에 걸쳐 연속된 기간 동안에 841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는 왜 그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않은 채로 하는 것이라서 성과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회독만을 반복하면 발생하는 참사를 언급하고자 한다. 지식 이출력, 즉 인풋과 아웃풋 전부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회독을 할 경우 회독 횟수가 곧 공부의 양이고 실력과 비례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공부된 것과 내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만족감은 전혀 다르다. 때로 책을 몇 회독하면 시험을 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될까요? 라고 묻는 수험생이 있는데 그 대답은 알 수 없다이다. 머릿속에 든 지식을 공고히 하는 마무리 과정에서 쓰는 좁은 범위의 회독의 경우 그 전제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일이 종종 있다.
지식은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해와 정리가 되었을 때 암기가 수월해진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이해와 정리. 자, 그런데 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시험 날짜가 되었다는 이유로 특히 8421 해독을 시작하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다. 저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께 묻고 싶다. 해독만 하면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 대답은 단연코 아니오이다. 좁은 범위의 해독은 내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나 들어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공고히 하고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기 때문에 기본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바로 인풋과 아웃풋이 동시에 일어날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842를 하기 전에 그 전에 단계별 연습으로 인풋과 아웃풋 연습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이제 842의 효과가 있는 거지. 보통 이제 공시생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제 다양한 합격생들의 뭐 842 공부법으로 합격했다 이런 영상을 보고서 무턱대고 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842로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 좀 다뤄볼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효용도 기대하기 어렵다.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8421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을 지향하라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기간과 해독을 반복하면 무조건 실력이 늘 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이제 전효진 선생님 책을 보면요. 이 1년 계획자기에 이제 8421 공부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 841을 잘 모르시는 수험생들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은 중간에 영상이 잘려가지고 제가 이어서 촬영해 볼게요. 841 만약에 공시를 예를 들자면 1월부터 3월까지 약 100일의 시간이 남아있다. 이 100일을 5과목으로 나누면 한 과목당 20일, 이 20일을 8421로 돌리는 것이다. 남는 시간은 밀릴 때를 대비해 남겨둔다. 뭐 8일 시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행정법 8일, 한국사 8일, 국어 8일, 영어 8일, 선택 과목 8일 이렇게 총 40일 정도 걸리고요. 그냥 간략하게 볼게요. 그 다음에 4일 시즌에서는 행정법 4일, 한국사 4일 이렇게 과목별로 이제 4일을 쭉 보는 거죠. 그리고 2일 시즌 마찬가지 과목별로 2일 정도 투자하고 마지막 1일 시즌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나가는 공부입니다. 저는 이제 전효진 선생님 이 842 공부법을 봤을 때 사실 뭐 842이라는 이 수치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잖아요. 물론 전효진 선생님 책에도 써있긴 해요. 무조건 842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842도 전효진 선생님도 이 842를 이제 언급할 때 저는 이제 약간 좀 궁금했던 점이 이 842이 사법고시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을 보면은 서울대 법대에서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이고 사법고시에서 많이 쓴다는 말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늘 항상 궁금했던 게 841이 만약에 유명한 공부 방법이면 다른 사법고시를 합격하시는 분들 합격 수기나 공부법 책에도 많이 나올 텐데 이상하게 841이라는 용어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윤규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사법고시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 공부책을 봐도 842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전지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공무원 행정법 이제 강사를 할 때 그때 전지 선생님 842 공부법이 워낙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케팅적인 요소가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약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842를 이거 활용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영어 강사니까 사실 영어 과목은 842이 물론 활용하면 활용할 수도 있는데 영어 과목이나 국어 과목은 언어 과목이라서 이렇게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전효진 선생님 책에서도 공무원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약간 뭐 영어를 그래도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목 관련해서는 법과목은 서로 이렇게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과목씩 뭐 842일이 가능할 수 있어도 사실 공무원 쪽에서는 제가 이제 수험생들 한번 활용해 보고 이제 느꼈던 거는
이 841이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공부 양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한 양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841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굳이 8421 이렇게 날짜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한 과목씩 하는 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수험생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감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뭐 행정법, 한국사, 뭐 국어, 영어 선택 과목이 충분히 어느 정도 공부 많이 되신 분들은 가능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공무원 선생님들 중에서 1년 잡고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해독이 많이 되신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 과목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약간 감을 잃는 부분도 사실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이 영상을 이제 촬영하는 이유는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은 합격생분들도 뭐 842 공부법으로 합격했다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분들도 결국 똑같아요. 841이 완벽하게 841이 되신 분들은 없고 다들 이제 주기가 달라집니다. 전유지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841이 완벽하게 안 되었다고 책에도 나와 있고요. 취지는 뭐냐면 일반 그냥 기초 수험생분들이 마무리는 842 공부법이 유명하니까 난 이제 841로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영상 한번 촬영해 보는 건데요. 제가 이전에 마무리하는 방법 관련된 영상에서 저는 약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마무리 방법은 수험생들마다 과목별로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마무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이제 시험 보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특정 과목이 혹시 기출 해독이 잘 안 되고 기출의 중요 포인트가 아직 암기가 안 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842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출에 약간 집중해가지고 최대한 기출을 회독하면서 기출에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841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풋과 아웃풋 연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아직 기출을 해독이 잘 안 된 과목들은 차라리 그냥 기출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출 해독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기출 중요 포인트를 충분히 잡았어요. 근데 아웃풋 연습이 잘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문제풀이 연습이 잘 안 되거나, 그런 수험생분들은 오히려 남은 기간에 그러면 아웃풋 연습을 약간 치중하는 게 낫겠죠. 아웃풋 연습을 하면서 기출을 계속 남는 시간에 회독을 하면서 기출에서 중요 포인트 위주로 봤다면 그 후에는 이제 지역적인 포인트를 넓히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기출 해독도 많이 되었고 아웃풋 연습도 많이 되신 수험생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남은 한 달 동안에 새로운 걸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842처럼 이렇게 한번 복수 차원에서 보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즉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수험생분들마다 다들 과목별로 마무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수험생분들은 무조건 마무리는 841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가지고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841을 이제 보려고 하는 기초 수험생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험생들 때문에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다들 이제 진도도 다를 수도 있고 이제 뭐 실력도 다를 수도 있고요. 뭐 기출 해독이 충분히 되었냐, 기출 중요 포인트가 충분히 암기가 되었냐, 아니면 문제풀이 아웃풋 연습이 충분히 되었냐, 그리고 마무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각각 과목별로 한번 진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마무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는 일단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대신에 이렇게 841을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문법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문법은 암기 파트니까. 하지만 독해는 꾸준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돼서 한번 영상 촬영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